네,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젊은 세대들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하는 길,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는 고르게 치솟지도 않고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지도 않는 안정세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지속적인 공급이라든가 그 수요 뒷받침되는 어떤 정책들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2030 세대들이 이제 내 집 마련하기 위한 준비들을 꽤 많이 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이번 정부 들어서 집값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앞으로 이런 어떤 그런 유지세는 계속 어느 정도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또 부동산 정책 규제가 또 완화되는 부분이라든가 대출 규제가 또 풀린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금리가 좀 비싸서 문제긴 하는데 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도 조금 더 숨통이 트이는 부분은 많기 때문에 2030 청년 세대들의 주거 여건과 또 인식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집을 마련을 해야 된다. 아니, 나는 그냥 임대 시장에 있다가 나중에 조금 더 돈을 모아서 사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통계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 20대와 30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20대부터 30대까지라는 얘기는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연령대별 주거 상황을 보게 되면 부모와 같이 사는 어떤 세대는 65.8% 정도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때 65.8% 2030의 젊은 세대 중에서 65.8%는 부모님과 같이 산다.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서 독립을 했다는 세대는 34.2%입니다. 그러면 그중 연령대로 쭉 봤을 때 20에서 24세, 25세, 29세 이렇게 연령대별로 한 네 분류로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20대 같은 경우는 38.4%가 부모님과 사고 20% 정도는 부모님께서 떨어져서 독립을 한. 그러니까 연령대가 조금 높아질수록 실제로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보다는 부모에게 독립한 세대가 많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25세부터 해서 34%, 30세부터 해서 26%, 또 35세부터 해서 현재 실제적으로 연령대별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이제 35에서 39세 같은 경우는 한 49.8% 정도는 현재 부모에게서 독립을 한 세대입니다. 절반 정도는 독립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실제 부모님과 동거했을 때 어떤 형태의 청년이냐. 이거는 뭐 취업 준비생도 있고요. 사회초년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이 대부분이죠. 33.4%. 그다음에 현재 부모님 독립한 세대는 18.1%. 학생 중에서도 독립한 세대가 18.1% 정도 됩니다. 취업 준비생이 16.2%. 그다음에 부모 독립이 9.0%. 그다음에 직장인 같은 경우는 36.9% 정도는 부모님과 같이 삽니다. 그리고 59.6%는 부모님에게서 독립을 했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생활비를 이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취업 준비생인 학생이냐 직장인이냐를 따라 나눠 봤을 때는 당연히 직장인 경우에는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소득 수준을 보게 되면 100만 원 미만부터 해서 300만 원 이상까지 쭉 봤을 때 부모님하고 동거하는 현재 그 비율로 봤을 때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많죠. 소득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43.2%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21.4% 정도는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을 했고요. 200만 원 미만 정도 같은 경우는 18%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다 한다면은 부모로서 독립을 한다. 23.2% 정도 가장 큽니다. 그리고 250에서 300만 원 정도는 14.9%.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부모님에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내가 생활비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층들 2030 세대들이 독립하는 이유가 뭐냐? 학교와 학원과의 거리. 이걸 따지는 경우가 현재 실제적으로 20대인 경우에는 37.7%고요. 그다음에 이제 18.1% 정도는 30대입니다. 그리고 직장과의 거리를 따지는 거는 30대 같은 경우는 36.6% 정도를 직장과의 거리를 따지며, 그래서 직장이 너무 멀게 되면 뭐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과의 거리를 따지고요. 20대 같은 경우 26.7% 정도. 그리고 독립에 대한 욕구. 이거는 실제적으로 30대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20.7%.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14.2% 정도고요. 취업 진학 준비 뭐 16%, 15%, 가족 변동 나머지 비율을 차지하는데 대부분 다 직장과의 거리라든가 또 학교, 학원 내가 학습을 하기 위한 조건의 거리 조건을 따진다. 2030 세대 같은 게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독립을 했을 때 어떤 집에 사느냐?
부모로서 독립한 세대는 15.2% 정도는 대부분 다 단독주택에 거주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대가 16.1%, 30대가 14%고요. 연립 다세대가 실제로 20대가 37.4%, 그다음에 35.3%가 30대, 거의 비슷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대가 21.1%, 그다음에 30대가 30.4%.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고 가격적인 부분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조금 더 높은 현재 30대의 경우가 더욱더 많이 차지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8%, 17%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이렇게 들어갔는데 연립 다세대와 아파트, 단독 이렇게 주택들을 세 가지로 나눴을 때 현재 대부분 다 여기에 거주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연립 다세대 비율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거비 부담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로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죠. 또 점유 형태를 보게 되면 내 집을 마련해서 가느냐 아니면 임대냐 이 차이겠죠. 부모로서 독립한 세대가 자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14.6%고요. 그중에 20대가 13.1%, 30대가 16.4%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높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30 세대들의 현재 자가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이 전세죠. 전세가 20대가 26.7%, 30대가 36.5%. 거기에 현재 보증금이 있는 월세 같은 경우가 현재 48.2%에서 38.6%.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이렇게 세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 다 거의 비율이 비슷하지만 그래도 30대 쪽이 실제 자가 비율은 조금 더 높은 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령대에 맞춘 그 소득 수준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는 조건들 봤을 때 부모님에게 지원 받을 수밖에 없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 지원이 없는 또 세대도 있습니다. 부모 독립한 세대가 부모 지원 없이 독립한 세대가 57.9%나 됩니다. 그리고 20대가 48.9%, 30대가 68.8%입니다. 그리고 부모 지원이 있다 한다면 어떤 지원을 받느냐? 구입 자금이 16.2%, 그 전체적으로 16.2%에 20대가 12.1%, 30대가 24.5%. 그다음에 보증금 월세 지원을 받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30대는 보증금과 월세 지원을 실제적으로 받지를 않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받지를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증금만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보증금만 받는 비율은 61.3% 정도 되고요. 20대는 60%. 그다음 초기 월세만 또 내는 비율로 12.3%에 22.7%.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들 또 현재 집안 상태도 좀 봐야 되고 집안 재정 능력도 봐야 되기 때문에 30대 같은 경우는 보증금은 내가 마련을 할게요 라고 해서 월세 처음에만 좀 몇 달치만 내주세요 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이지고요. 20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실제로 부모님이 보증금과 월세까지도 조금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거 마련했을 때 지원금 비중은 내 집 마련할 때는 45.1%는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전세 보증금도 45.3%, 보증금 월세 보증금은 60%. 그리고 생활비라든가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다. 생활비까지 받는 청년층도 있습니다. 그게 18.4%나 됩니다. 전체 비율에. 받지 않는 어떤 그 세대는 81.6% 되지만 그래도 놀라운 거는 18.4% 정도는 평균 55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부모님한테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현재 어떤 사회적인 경험치라든가 아니면 현재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주고 물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직장도 찾고 하면서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죠. 또 주택 보유의식 실제로 내 집을 꼭 소유해야 한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라는 비중이 부모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내 집은 꼭 마련해야 한다는 비중이 81.3%입니다. 꼭 집을 마련을 해야 되지만 일정 부분은 부모님한테 지원을 꼭 받아야겠다라는 어떤 그 비율이고요. 아니다라는 비율은 18.7% 정도 됩니다. 또 부모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 집은 마련해야 한다는 비중이 74.6%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 실제 2030 세대들의 부동산 진입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이유가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 통계상에도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 집을 꼭 소유해야 한다 하는 부분은 77%, 그렇지 않아도 된다가 2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 비율은 앞으로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생각해 내 집 소유가 필요하다고 계산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주택 소유 가능성은 57.9% 보고요. 부모 지원을 41.4% 받아서 내 집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내 집 소유 필요 없다 한다는 얘기는 부모 지원도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 지원을 받지 않고 내 집을 사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주택 소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디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60.3% 정도는 현재 일반 전월세로 갑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가 필요하다는 세대는 실제적으로 62.3% 되지만 공공임대 쪽도 한 37%대, 37에서 한 41%대 정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 집이 마련하지 않으면 일반 전월세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실제로는 공공임대 쪽으로 현재 눈을 돌리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저렴하죠. 당연히 저렴하고요. 또 현재 거주 기간이 길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불안하지 않아도 되고 단점은 입주 자격 제한 때문에 어려운 입주 조건들이 굉장히 딱 까다롭죠. 뭐 소득도 얼마 안 돼야 되는 거고 또 현재 무주택자는 기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의 경쟁률 자체도 높고요. 거기에 또 제한적으로 선택, 면적도 내가 원하는 면적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면적 제한도 있기 때문에 뭐 60평방미터 미만이라든가 면적 제한을 두고서 소형주택만 현재 주 위주로 공공임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 일반 전월세 주택의 장점, 단점 봤을 때는 매물이 많아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죠. 일반 전월세 같은 매물이 많죠. 어떤 지역을 가든 간에. 공공임대에 비해서 좋은 품질이나 주변 환경, 공공임대에 비해서 현재 주택에 관련된 어떤 주거 환경 자체는 조금 더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공공임대 주택들이 조금 저렴한 소재로 또 현재 주택을 짓다 보니까 당연히 실제로 품질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따질 필요 있고요. 주택 소유에 비해서 세금 부담 적다. 당연히 내 집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은 거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싼 주거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재계약 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자체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경제적으로 좀 여건에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또 가장 시급한 주거 정책은 뭐다? 전체 22.7%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식의 분양주택 말씀드린 2030 세들이 원하는 새로운 형식은 소형이면서 내부 구조가 정말 인테리어가 잘 갖춰진 또 편의성을 강조한 현재 빌트인 구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형식의 분양주택을 원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세입자 권리 강화라든가 아니면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 누구나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 들어가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신규 주택 공급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새로운 형식의 분양주택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주택들이 현재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2030 세대는 무조건 내 집 마련하면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내 집이면서도 독창성이 있는 정말 나만의 집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도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청년뿐만 아니라 이 현재 부동산 정책의 어떤 핵을 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사라든가 정책 부분도 이런 방향으로 현재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